제가 오늘 미쳤군요. 네, 방송 간판을 제가 분명히 두 개를 걸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시계 이후의 변화, 그 다음은 마스크 사태는 본질이 아니잖아. 팩트 폭행을 좀 해보려고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걸 뭐라 그러나요? 댓글에 황 작가님 꼬이시는구나 라고 하시는데요. 요건 황 작가가 누구예요? 매번 황 작가님이라고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스크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제가 방송을 끝낸 줄 알고 하마터면 방송을 끊을 뻔했네요. 네, 새삼스럽게 또 시작하면 되죠. 네. 천연덕스럽게. 천연덕스럽게. 나중에 우리 편집 기사가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에서 신천지로 잠깐 갔다가 이제는 마스크로 다 건너왔어요. 모든 이슈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있네 없네, 마스크를 사네 못 사네, 마스크를 제대로 주네 안 주네, 이게 정부 탓이네 아니네, 뭐 이런 관련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전부 이거를 도배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습성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표창장 하나만 갖고 100만이 넘는 기사를 만들어내나 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한테 표창장 말고 다른 거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마스크만 보고 신천지와 새누리와 코로나는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코로나는 안 할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얘기를 꺼내면 코로나가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 돼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얘기를 안 합니다. 옛날에 코로나를 많이 하면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 안 해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자존감 되게 높아졌어요, 이번에. 신천지 얘기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네. 이충재님이 통장 거래 내역만 까면 일생 동안 쌓아왔던 거를 다 날릴 만한 이른바 장학생들이 수두룩 하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한 전 시간에 나눈 거니까요. 근데 톡 까놓고 말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길거리 다니면 90% 이상 다 마스크 씁니다. 저처럼 안 쓴 사람 보기 힘들어요. 워낙 저같이 마스크에 자신 있는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마스크를 90% 이상이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앞에서 쎄하게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막 쎄했어요. 눈으로 욕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정말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마스크를 못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스크가 마치 지금 있는 코로나의 예방에 그냥 특효약인 듯. 마치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에 무조건 걸릴 것 같은 공포심을 야기하는 지금의 마케팅이 결과적으로는 뭔가 조작된 프레임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요. 왜? 이러한 마스크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대한민국에 절대 대응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요 이슈를 끝까지 끌고 나서 이걸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반드시 이 정부에 대한민국에 생채기를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얘네들이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 2천만 장까지 지금 일 생산 물량이 올랐다고 하고요. 공적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줄도 안 선다고 합니다. 왜?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다. 한 2장씩 나눠준다더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줄도 안 선다는 거야. 그리고 마스크 품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어디서 숨어있는 마스크들이 들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눠드려 죄송합니다. 줄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빨리 배분 못해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된 언론의 프레임은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 아니면 단기 기억 상실증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중간의 과정을 딱 떼놓고 얘기하면 이제 마스크 사회주의가 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국가에서
배급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무슨 사회주의적인 발생이냐.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냐. 마스크를 80% 이상 국가가 점유해버리면 기업들 다 망하라는 얘기냐. 뭐 이따위 얘기들로 마스크 사회주의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그 마스크 대란이 막 시작됐을 때 대만이요. 건강보험증을 내고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씩을 사갈 수 있도록 정책을 폈습니다. 이제 대만이 이거를 딱 이 정책을 내자마자 중앙일보가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 대만 하는 거 봐. 저렇게 해야 제 국민들을 위하는 거지. 저렇게 좀 해봐. 라고 대서특필을 했죠. 처음에 이제 정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스크 공급량 충분하다.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매점 매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건은 분명히 생산을 해놨는데 물건이 시중에 돌지 않는 사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부랴부랴 지금의 배급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그거 갖고 어떻게 견뎌? 그걸로 갖고 2장 가지고 어떻게 살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마스크 한 장씩은 있어야지. 뭐야 이거 뭔 논리인지 모르겠어. 빨아서 쓰라고? 지금 서민하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대우하는 거야? 누구는 고급 마스크고 일반 사람들은 면 마스크 써도 괜찮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 이러고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은 400원씩에 팔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1,500원씩 팔고 그래? 마스크로 지금 정부가 돈 벌 때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요. 치과 의상이에요. 원가 40원짜리. 얇은 거 합격입니다. 우리는 원가 80원짜리. 예, KF 기준으로 있는 KF94를 지금 1,500원에 아니 800원짜리를 지금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0원을 팔기 위해서 업체한테 말하자면 강제로 물건을 뺏었냐? 아니에요. 실제 도매 가격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가격보다 이제 높은 가격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고 1,100원에서 1,200원에 매집을 해서 그동안 도매가 이상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업체 측한테도 최소 비용으로 이걸 유통시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안에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만한 마스크가 문제없이 유통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해요. 우리 진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만큼의 절반도 못 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뭐 줄 서고 뭐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이런 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또는 뭐 약국에 가서 막 깽판 놓으시는 노인분들도 있다고 치는데 네. 하긴 뭐 깽판 치는 노인네들 어딜 가도 깽판을 칩디다. 편의점 가서도 치고 식당 가서도 치고 인정. 지하철 가서도 치는데 이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는 약국에서도요 남는 거 없어요. 약 1,100원 정도에 받은 마스크를 1,500원에 팔면 하루에 정해진 물량을 다 팔아도 이게 배당 받은 물량을 다 팔아도 한 8만 원 뭐 이 정도 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이제 부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정리하고 나면 한 38,000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팔기 위해서 대조 작업하고 뭐 하고 있는 수고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스크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 또는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 또는 마스크를 약국에 유통하는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물론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을 보장하게 돼 있고요. 만일의 경우 손해를 본다고 치면 생산업체들한테 국가가 보증해주겠다. 원재료 가격이 안 맞거나 인건비가 야간 근무 등을 통해 갖고 너무 손해를 본다면 국가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거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평상시보다 2배, 4배씩 만들어서 혹시라도 재고가 남을까 걱정하지 마라. 재고로 만약 이 사태가 진정되고 재고로 남는 마스크는 정부가 전부 비축용으로 사들여 줄 테니까 국가를 믿고 걱정 말고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한 마스크들이 국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약국 유통 채널로 이제 지오용과 백제 약품이 선정이 됐어요. 이 두 약국에서 전국에 23,000군데 이상의 약국에 직접적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큰 데가 지오용인데 한 17,000곳을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그 공적인 부분의 어떤 이득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눠져 버리면 이게 이제 유통 과정에 다시 매점 매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업체만을 선정했고 두 업체도 실제 한 장에서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의 유통 마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싣고 움직이고 배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통 비용이 안 들 수 없거든요. 그 정도 마진을 통해 갖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약 1,000만 장 이쪽 저쪽 한 900여만 장을 납품을 하게 되면 한 11억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비용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으로 차 돌려서 사람 돌리는 비용에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큰 이익이 남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은 정부가 이걸 가지고 지호영한테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호영 사장이 지금 김정숙 여사랑 동문이라서 거기에 특혜로 이러한 권한을 줬고 이걸로 갖고 지호영이 떼돈을 벌고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제가 언급하기 싫은 그쪽인데요. 그냥 나올 필요가 그냥 없는 미통닭이라 그래 얘기였어요. 미통닭당. 아니죠. 응. 아니에요. 어딘데? 거기 연구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변호사 짓던 분이 하고 계신 그 연구소에서 또 문재인 이만희 미팅설과 함께 이제 같이 뿌렸던 거야 제가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그 얘기들 마스크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무슨 그 지호영 대표, 지호영의 이름이 아닙니다. 회사 이름인데 지호영의 대표하고 김정숙 여사가 동문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면 김정숙 여사는 숙명 여고를 나왔고요. 지호영 대표는 숙명 여대를 나왔으니까 아니, 이거 숙명인 건 맞지? 아니죠. 그냥 틀린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직접 반은 만난 맞아요, 적도 어떡해. 없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숙명이라서 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호영으로 일베들이겠죠. 엄청나게 홈페이지에다가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검 1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리 기업을 만들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또 손혜원 의원도 이제 또 소환돼가지고. 나도 정말 기회만 줬으면 숙명여대 가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숙명인들이 순환이 많으십니다. 현재 또 하나의 마스크 관련된 가짜 뉴스의 중심에 이덴트라고 하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반값을 강요해가지고 힘들어서 마스크 생산 안 한다라고 털었던 업체예요. 그렇게 언론에 말을 했죠. 엄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엄프를 이런 식으로 던진 걸 갖고 종편이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퍼부었는데 요즘 종편들 큰일 났어요. 종편뿐인 줄 아세요? 머니투데이도 아주 발벗고 이렇게 대서특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머니투데이의 히트작은 뒤에 또 있어요. 또 뒤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얘네들 주장은 뭐냐면 이 조달청을 통해서 장당 KF94가 900원에서 1,000원 수준인데 이제 이거를 조달하는 과정 중에 반값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생산을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이덴트라는 업체는요 KF94 전문 마스크를 생산한 업체가 아닙니다. 아예 그 업체가 아니에요. 네, 이 업체는 원래 치과 재료, 치과에 들어가는 각종 부속 재료들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가 생산하던 마스크도 치과용 마스크입니다.
이게 치과용 마스크는요, 바로바로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원재료, 원가가 한 8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0원짜리를 정부가 제시한 가격은 12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의료용 마스크 차원에서 120원짜리 마스크를 6월까지 600만 장을 납품을 해주면 받겠다라고 공시를 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조달 시스템이 옛날 무슨 뭐, 조선시대 때 그 공납 받듯이, 야, 쌀 500가마, 뭐, 소 2마리,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물량을 조달하고자 하니 자격이 되는 업체는 와서 신청을 하세요. 라고 하는 상호 계약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덴트가 120원에 그거를 600만 장을 납품을 못할 입장이면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거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네들은 이거 돈도 안 남는 상태에서 나 이거 생산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취한다면 나는 못해요라고 하고 딱 끊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정부가 강요해서 업체를 어렵게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아니, 그분들은 그냥 털려고 했어요. 근데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같이 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강요했다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둘째는 이덴트라고 하는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덴트는요, 하루에 10,000장도 생산 못하는 업체예요. 왜냐면 이 업체가 마스크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 능력이라든지 점유율이 턱없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업체는 왜 마스크를 했냐? 애초에 치과 원부자재를 납품할 때 거기에 서비스로 끼워주거나 붙여서 팔던 부가 상품으로 마스크를 생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마스크 생산이 아니라 치과 기구였다는 얘기지. 틀니 재료라든지 뭐 이런 치기공사들이 쓰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스크는 얘네들 주종 업종도 아니야. 그리고 그 마스크를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남을 이득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 입장이니까 얘네들이 안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그건 기업에게 자유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따위로 써가지고 마치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꺼내놓고 이거를 받아써서 대한민국가 마스크 다 망쳤다. 마스크 업체들 다 죽이고 있다. 기업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건업계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기업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데 그냥 어차피 털 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말같이 하고 떠나셨어요. 80원짜리 110원에 납품 받아준다고 고맙다고 납품을 하든가 하기 싫으면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 치과용 마스크 생산 원가는 사실상 20원이다라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회사는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수율이 낮아가지고 20원이면 만들 마스크를 80원에 만들고 있는 사실상 마스크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거예요. 네.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은 박종환 웰킵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필터 마스크의 대표 기업이세요? 네. 현재 자회사 그러니까 웰킵스의 마스크 한 장의 생산 원가는 뭐 KF94 기준이겠죠. 300원이고 지금 현재 500원에서 700원 정도 가격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는 묶음의 차이예요. 포장의 차이. 뭐 제품이 싸고 이런 거가 아니고 뭐 30장 단위로 묶느냐 개별 포장을 하냐 뭐 이런 차이인 건데 500원에서 700원 정도에 그동안 쭉 납품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도매가겠죠. 그리고 현재 정부가 공적 마스크로 납품을 받고 있는 가격이 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박 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높은 도매 가격에 생산하는 대로 물량을 다 사주기 때문에 이게 고마운 거죠. 그런데 왜 마스크 업체는 불만이냐? 공적 마스크로 안 가져가면 최소 2,000원 이상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이상의 폭리를 벌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800원에 뺏어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은요. 마스크 생산의 주주도 아니고 그동안
쉽게 말해서 메인스트림에서 일하던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만 걸어놓고 있고 생산량도 영세했던 업체가 요 기회에 한몫 잡아야지라고 했을 때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제한해서 들어오니까 정부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차라리 마약 장사를 하지 왜 마스크 장사를 해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마스크 업체가 뭐 160곳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생산량의 90%를 상위 50개 대형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 중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스크 대란 사태가 지금에 오는 데까지 한 번도 도매 가격, 납품 가격을 올려본 적이 없다라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마스크 누가 사서 다 빼돌린 거예요? 예? 실제 웰킵스 그 박종환 대표도 마스크 대란 속에 제품 출고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한테도 심지어는 중국에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해왔대요. 몇 억 줄 테니까, 뭐 100억 줄 테니까 얘기가 있었지만 절대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 마스크가 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좀 할 건데, 상하이가 100만 장을 보냈고요. 위해시도 이제 2만 장 받고 20만 장을. 위해 아니에요. 웨이아이인데. 그게 위해예요. 네. 다르지 않아요? 중국말로 웨이하이고, 한국말로 위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위해시가 20만 장을 보냈고, 마윈이 개인적으로 100만 장을 보낸 게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이에서 마스크가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낸 양의 뭐 50배 정도로 보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 중국 사람들 스타일이거든.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부조를 받으면 50에서 100만 원을 부조하는 게 중국인들 관습인데 이번 마스크에도 그런 게 여지없이 드러나더라고. 맞네. 네. 위에가 웨이아이 맞네. 이름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네. 죄송해요. 미련을 갖지 마요. 아무튼 이러한 마스크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저 얼굴 빨개져. 이걸 가지고 불량품을 줬다. 쓰지도 못할 불량품을 줬다라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불량품의 기준이 뭔데? KF94가 아니잖아. KF는 코리안 필터야. 대한민국에 있는 기준이라고. 중국은 중국 기준이 따로 있겠지. 이 보내준 마스크들은 일본 수출용으로 생산해냈던 거를 일본 미워서 그냥 우리 준 거야. 근데 KF94가 아니잖아. 그런 마스크, 저질 마스크 쓰고 어떡하려고 그거를 받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마윈이 보낸 마스크는 확인은 뭐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한국산이래. 네, 김상우님 맞아요. 바로 검색해봤어요. 네. 마스크가 마윈이 100만 장을 보냈는데 이게 한국산이래. 그래서 마윈이 그 마스크를 사재기를 했다가 지금 팔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만큼 마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마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의 마스크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마스크가 다 중국에 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 웨이아이씨가 인천에 보냈던 웨이아이라고 했다잉? 웨이아이씨가 인천에 보냈던 마스크가 불량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써낸 회사가 아까 보미 작가가 언급했던 설마 머니투데이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요즘 너무 나오셔. 마스크 관련해서. 외국 언론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KF94를 보냈는데 중국에서 온 마스크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갖고 기사를 던진 거야. 근데 중국의 KF94가 아닌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단 인천시의 확인 결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면 이제 빨리 삭제를 하고 사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미적미적 밀고 계속 끌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갖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사과를 했어요. 이거는 사과 차원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지 시작. 네.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의 어떤 일종의 문제라고 봐지는 게, 명동 같은 데 가면요, 마스크가 이렇게 흔해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명동 가면 있는 이 과자 전문점이거든요. 그 세계과자 세계 파는 과자 데요? 전문점. 네. 이 세계 과자 전문점에서 이렇게 박스, 이건 신발 가게 앞인데, 이거 박, 최근 사진 맞아요? 네, 최근 너무 사진이에요. 꽁꽁 네. 입으셨는데? 네. 한, 추웠던 날 있었잖아! 아니, 한 달 전 사진 아니에요? 너무 다 한겨울처럼 입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한겨울처럼 입으신 이 분들이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 가격에 거의 2배 가격으로 시중에 풀어놓고 팔고 있어요. 이거 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나게 집어서 사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구하려면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마스크들이 인제 와서 남대문을 비롯한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오프라인 상가에 막 퍼지고 있냐고요. 네. 이게 물론 정부가 이제 완벽하게 관리를 못한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대목을 보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 어? 못한 탓은 아니죠? 온갖 장난질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못하게끔 공적 마스크로 걷어가 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마스크 사회주의. 우리 정부는 사회주의자다. 기업의 역량을 기업의 역량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분들이 사회주의인 것 같은데요, 개념이. 아무튼 국내에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있던 마스크들이 다시 기어 나오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적 마스크들이 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근무된다고 하면 마스크 대란 얘기는 쏙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스크 대란을 계속적으로 언론이 이제 막 뻔뿌질한 저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스크 안 쓰기 운동까지 가고 있어요. 왜냐면 면 마스크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손 씻거나 자기 감염을 조심하고 기침할 때 뭐 소매로 가리든지 뭐 접촉자를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나는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최근 가짜 뉴스로 터지고 있는 게 일본은 마스크를 공짜로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런 가짜뉴스는 퍼뜨려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일본 상황은 이제 우리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가구당 마스크 40매를 40장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낚여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후생 노동성이 4일자 날짜에 배상을 기사를 낸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기사인 거죠. 공식 기사로 코로나19가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홋카이도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스팟이 있어요. 이 두 지역에만 가구당 40장을 우선 배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도 아니고요. 홋카이도 전체도 아니고 홋카이도 안에 있는 두 개 현, 그러니까 약 6만 가구, 전체 인구 한 12만 명한테 40장씩을 우선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거기가 감염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조금만 구 하나도 안 돼. 12만이면 노원구만 하더라도 뭐 40만 가까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조그마한 구도 안 되는 면적에다가 배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날부터 배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건 워낙 심각하니까. 근데 40장 준다 그랬는데 7장 왔답니다. 7장씩. 그러니까 일본에도 마스크가 없는 거야. 공적으로 재난지역에 나눠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1차로만 내가 우선 준 거고 2차 배급 때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2차 배급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지난달 26일부터 3월 26일부터 대구에 공짜로 배부한 마스크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650만 장이에요. 공짜로 준 것만. 거기에 우리가
그 판매용 마스크로 해서 이마트 이런 데 줄 서고 뭐 우리 이런 기사만 봐왔잖아요. 대구 취약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대구 지역에 뿌려진 마스크만 650만 장을 이미 뿌렸다고 대한민국은. 뭘 기사를 비교를 해도 그런 걸 비교를 해야지. 어? 실제로 50만 장도 못 뿌리고 끝난 일본하고 비교를 해갖고 우리가 일본한테 뒤치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예요. 오부제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했나요? 하여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줄 서는 사람 없다니까 지금 우리. 그만큼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든 정부의 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공세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조국 장관 청문회 때랑 똑같아요. 곽상도 누가 봐도 청와대에 있던 그 박근혜 신복이었고 그걸로 낙하산 공천에서 대구에서 의원이 된 곽상도가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야 딱 찍어서 청와대가 남모르게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거기에 의료 대비 품목 910만 원어치를 샀다. 이게 다 마스크다. 어디서 산 거냐? 국민들은 못 구해서 난린데 청와대는 마스크를 지금 훔쳐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지들만 갖다가 쟁인 거 아니냐? 이따위 의혹을 내놨어요. 얘가 얼마나 무대뽀냐면요. 910만 원어치를 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 마스크로 환산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910만 원어치 마스크를 산 것처럼. 그래서 청와대가 기가 막혀서 얘기를 했어요. 550만 원은 체온계 샀다. 체온계. 청와대 방문자들 그 체온 재보려고 체온계 샀고 손 소독제 320만 원어치 샀다. 그리고 소모품 40만 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1만 장을 청와대가 사들였다라고 지가 스스로 발표를. 이런 시기는 그냥 바로 저기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 허위사실 뭐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진해 원내 대책 회의에서 한 내용이라 이것도 이 면책 특권이 적용을 받는다네 또 이런 거짓말 뉴스를 막 갖다 던지는데도 화병 날 것 같아. 곽상도가 청와대 안에서 근무할 때 니들 고산증 치료한다고 비아그라 샀잖아.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비아그라를 사면서 88은 왜 또 따로 샀니? 정말 나 비아그라 입에 언급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열받네. 그 당시에 뭐 무슨 대머리 치료제부터 시작한 별 희한한 약품들을 수천만 원어치 사서 쟁여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해명을 안 하던 놈들이 지금 청와대가 910만 원 의료 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앞뒤 가려보지도 않고 청와대가 마스크 10,000장을 사서 비축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던지는 거예요, 쟤들은. 짜증나. 근데 요즘 말로 빌런이야, 빌런. 옛날 같으면 이거 갖고 막 이제 악플을 갖다 씹잖아.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은 거야. 던져서 받아 쓰고 나면 바로 뒷기사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판명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질 말든가 거짓말하는 양치기한테 돌을 던져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야 그거 아니더래. 그거 아니었어. 그 새끼 거짓말 한 거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새 거짓말에 또 속는다. 김정숙 여사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지호영 대표랑 동문이라 거기다 미뤄졌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 김정숙 여사가 그 시장 방문했을 때 있어서 월초죠. 거기 시장 방문했었을 때 일제 마스크를 쓰고 갔다라고 해가지고 또 가짜 뉴스를 또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일제는 싫어? 왜? 일제를 못 구했는데 니들이 못 구한 일제를 구해서 지금 샘나서 그러는 거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가짜 뉴스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지호영 대표의 남편 사람이 먼저다 그 슬로건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 미워할 만하네.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였어? 아니에요. 그분 남편분은 최 씨가 아니고 장 씨예요. 야, 그 슬로건 만든 사람 최창희 씨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가짜 뉴스 배포한 그쪽에서
이게 동문으로 엮기가 좀 그러니까 아예 문재인 지지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뉴스를 합리화하려고 또 거기다가 남편 성을 바꿔버렸구나. 근데 원래 가짜뉴스는 그 사실에서 꼬아야지 가짜뉴스였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이건 정말, 야, 그냥 패러디를 해. 보미 작가가 패러디까지는 용서하겠대. 근데 아예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로 소설을 써내면, 야, 그건 정말 상도이 없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리고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정부가, 드러나지 않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수입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하는 걸로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사실 이 마스크 수입도요, 실제로 수입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는 일단 마스크 재료엔 펄프가 안 나요. 그리고 제조 공장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뭐 그 얘기는 다음 그 월드 비전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아무튼 마스크를 이제 뭐 500만 장 정도 일단 선 수입을 할 수 있는 이걸 갖췄다고 하는데요. 사실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네. 마스크 관련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약국,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날짜들을 안내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을 네, 예, 발표했죠. 예, 얼만큼 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면 마스크가 몇 장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네. 가서 사라. 라고까지 이제 정부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솔드아웃도 이제 네. 체크할 수 있고. 정부가 이렇게 하자마자, 야, 그럼 투지 쓰는 노인네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 정부는 노인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이따위 얘기로 또 비판 기사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뭐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야? 집으로 일일이 택배를 해줘? 그럼 쿠팡에다 맡길까? 쿠팡에다가 정부가 아예 그냥 생활 지급해야 되는 생활보호 자금을 떼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쿠팡으로 집으로 일일이 배달을 해줘야 돼?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북한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네. 북한 관련 마스크 거짓말도 있어요. 맞아. 이 정부가 마스크를 북한에다 후원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동포들도 쓸 게 없는데 북한에 마스크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이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일본에서 왔어.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제공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 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북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확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키트가 거의 없어요. 확진자로서 키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확진 의심 환자로만 7,00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지금 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도와주긴 도와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검진 키트라든지 마스크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공한 바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에 길들이게 하는 거죠. 니들이 필요한 게 있고 원하면 주세요. 형님 주세요. 남한 어르신들 마스크 방역 약품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도움 받겠습니다라고 톡 까놓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자꾸 뒤로 전화하고 미사일 같은 거 쏘면서 알아서 좀 해주시지. 이거 안 통해 우리 정부는. 지금 지난 3년 동안을 겪어보고 니들이 몰라? 문재인 정부는 뒷거래 안 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안 듣는 막내 동생 버릇 고쳐놓는 중. 그래서 최근 들어 북한이 2번에 걸친 발사체, 그냥 발사체 어렵게 얘기한 건 방사포인 것 같아요. 방사포를 발사를 했고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겨울 동계 훈련의 일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한 미군도 이제 훈련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주한 미군 기지도 사실상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북한은 군사훈련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은이 동생이
김여정이 좀 청와대 비판 발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북한의 속내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여정이 그렇게 발언하고 얼마 안 있어서 친서가 오갔고 음. 또 그래서 이제 발사. 그거에 대한 진위를 물으시는데 쉽게 말하면 공식 루트로 하라라고 우리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얘기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지금 인민 조직부 부부장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일종의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리만건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아주 수족이 이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복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장이 얘가 숙청돼 갖고 어디 강제노역 갔다 그래요. 신복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얘 이만건이 왜 잘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못 막아서 잘렸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 부부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여정한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잘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이 조직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인민조직부장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조직부장이라는 자리를 생기고 초대 조직부장을 담당했던 사람은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들, 후계자 시절에 조직부장 자리를 자기가 권좌에 오를 때까지 계속 쥐고 있었던 힘의 어떤 권력의 최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권좌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 조직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로 두고 부부장들을 자기가 직접 관할하면서 조직부장의 역할까지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한 권력 안에 보이지 않는 중추의 핵심이 이 조직부장인데 그 조직부장의 실질적인 자리에 김여정이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김여정은 이런 거지. 그냥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기 존재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 주민이 됐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했든 뭔가 자기 존재감에 관련된 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대통령 만나면 얼마나 잘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는 애가 갑자기 정부 비판을 하고 청와대 비판을 하고 딱 이런 얘기를 던지니까 얘 왜 이래? 김여정 뭔 일 있나 하는 순간 봐봐. 나 지금 부장 없는 부부장이야. 내가 사실상 지금 북한 권력의 2인자야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비판 선언은. 약간 신고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뭔가 이제 존재감을 내보여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 무슨 어디 미국에 가갖고, 미국을 방문해갖고 이렇게, 어떤 트럼프를 못 만나면 폼페이오 정도 만나고 온다.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사안이 안 되니까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존재감 한번 드러내놓고 혹시나 맘상하셨을까봐 바로 친서를 보낸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이제 협력 사항은 안 나오고 있지만 납득이 되네. 사실 지금 북한한테 구호물자를 비롯한 방역에 관련된 시스템을 도움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정국이 너무 안타까운 게 남북 경협이었으면 그 마스크도 훨씬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북한의 개성공단에다가 마스크 공장을 세워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자. 그래갖고 공급도 하고 전 세계에 팔아먹자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이상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봉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면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제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KF94 같은 마스크를 만들기에는 그쪽에 있는 시설이나 인원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장비만 세워주면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비롯해서 이제 생산 라인 자체를 세우고 원료 펄프에서부터 그 KF94에 들어가는 또 전용 필터가 있어요. 이제 펄프로 만들어지는 부직포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있거든. 그 필터
필터 자체를 추가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단히 공장을 세운다는 건 지금 조금 늦은 거라는 거지, 시기적으로. 그리고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 마스크 생산 문제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 부자재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그러면 북한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귀때기 그러니까 꽂는 뭐 거. 여러 가지로 이제 협력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만들자 그래서 내일부터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마스크나 방역기구 생산을 위한 중추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인력을 활용하는 게 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논리도 껴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규 투자나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안보리 제재안을 일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라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온 김에 우리가 마스크 생산한다고 이름 걸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그냥 뭐 완벽한 아이디어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욕먹어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조만간, 이제, 당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날씨가 더워져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치면, 훨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 측에 제안을 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저들의 저희는 우리 정부가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총선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르신, 마스크 못 받으셨죠? 문재인 정부가 자기 청와대에서만 전부 마스크를 훔쳐서 쓰고요. 국민들한테 안 돌려줘서 그래요. 또 중국에다 전부 퍼 날라가지고 중국에다 물량을 다 보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쓸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거 이슈를 해가지고 이걸로 자극을 해보려는 거였어요. 왜? 그게 잘 맥히거든. 그 일본 베스트 사람들도 자꾸 중국몽 하는데요. 우리 문 대통령한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중국몽 뜻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걔네들은 뜻인지는 알아? 그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중국몽을, 우리가 중국을 동경하고 꿈꾸고 중국한테 뭐랄까 뭐 절절 긴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중국에 막 부속 국가처럼 굴고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중국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한국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가지고 한국이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는 극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중국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일종의 코스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막 마스크네 방역 요법을 보내주네 만에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방역 태세 자체가 전 세계의 귀감과 부러움과 일종의 한류 상품으로서의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안착돼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서 국내는 안정되고 외국에서는 도와달라고 난리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주들 막 늘어나고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좋아지고 다른 외국에서 막 한국 하고 들어서게 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을 물고 뜯어내서 마스크 문제라만큼은 4월까지는 해결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지만 이미 이것도 앞으로 일주일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천지와 연관성 묻고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 안에서 비례당 관련된 의석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해결하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과 방법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은 그에 맞춰서 선택합니다. 예? 지금 대구 지역에서 뭐 권영진의 인기가 오른다 그래서 대구 지역이 지금 과거처럼 또 박근혜 잔당들이나 미통당을 찍어주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구 시민의 민주적인 역량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미 지금 보수 여권 꼴통들은 대구를 버렸어요.
니들이 제대로 된 당이면 니네들을 살려준 대구를 위해서 니들이 쫓아나가서 거기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맞는 거야. 안철수 비슷하게만큼이라도 하는 놈이 나와야지 니들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황교안 대표 아예 한번 방역하셨잖아요. 아니 씨. 그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이미 폐쇄된 시장에 가갖고 정말 폐쇄된 시장에 왜 와 있는지 모르는 분홍 앞치마 쓴 아줌마하고 인사 한번 놔둔 거 사진 찍어 온 걸 가지고 대구 시민을 위로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 어? 진짜 대구를 위하고 대구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줄 서지 말고 당신이 마스크를 집집에 가서 배달하고 직접적인 분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봐봐. 진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안철수는 사진 한번 잘못 찍은 바람에 일주일째 지금 개명돼서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진정성을 못 보였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마스크에 대한 거짓말은 끊임이 없습니다만, 뭐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고요. 저들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저력을 우습게 보고 했던 거짓말들은 나중에 다 역풍이 돼서 니네들한테 가서 꽂힐 겁니다. 결국 또 국민의 힘이, 정의의 힘이, 정도를 걷는 문재인 정부의 힘이 지금에 있는 사태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다음 방송에서는 마스크에 관련된 거짓말 팩트 폭행을 안 해도 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오전 방송 코로나와 마스크에 대한 방송은 역시나 또 2시간을 넘기고 네, 옐로우 카드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